원희룡의 이준석 때리기 최대 수혜자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간 이뤘던 이른바 녹취록 공방, 원 전 지사가 더는 진실 공방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 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먼저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되기 전에 원 전 지사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사이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 전 지사가 지금 대선 후보 선언을 하고 경쟁자인 대선 후보 다른 주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밖에서 여러 지금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기 전부터 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이 대표를 공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시각은 노이즈 마케팅,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겠느냐라는 노이즈 겁니다. 마케팅, 그러니까 원 전 지사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현재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에는 지지율 부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원인으로 이 인지도가 부족한 것을 주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이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건데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 컷오프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 4명까지 4명 안에는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지금 현재 압도적인 1위이지만 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4등 안에 들려면 어떻게든 인지도를 끌어올렸어야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원 지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원희룡 지사는 저는 튀는 사람이지만 공정 경선을 위해서 튀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튄다라는 답변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분 없이 단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명분 있는 공방을 벌인 것이다라는 해명입니다. 이 또 다른 시각은 원 지사가 윤석열에게 줄서기 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 캠프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 만큼 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 전 지사는 뭐 나름대로 해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은 나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당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본인 인지도만 올라가면 다인 건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당과 야당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망했죠, 뭐. 망했죠. 원희룡 지사가 좀 도지사까지 그만뒀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급했던 것 같아요. 예선에서 떨어지는 것이 갖고 있는 모멸감을 견디기보단 조금 미안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가지고 또 이준석 대표가 약간 빌미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오가면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 욕심 때문에 굉장히 좀 저급한 정치를 하신 거죠.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 전 지사가 너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대부분이기는 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당내 관리에 실패한 탓에 이 대선 후보들에게 얕잡아 보이게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지금 이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 조금 전에 윤지영 기자 설명으로는 이걸 두고서 뭐 여러 가지 원 전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자, 이번 공방으로 인해서 원희룡 전 지사가 얻은 것, 그리고 잃은 것은 뭘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원희룡 지사는 뉴스에 많이 등장했죠. 그게 얻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정치인들은 부분 빼고는 다 나오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이제 쭉 기자 설명해 줬지만 결국 지금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4등 안에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반 이준석 어떤 당심을 본인한테 좀 얻은 이제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워낙 당원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반감이 크니까 그걸 공격함으로 해서 당심을 일단 본인한테 좀 쏠리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는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전체가 놓고 보면 당이 모두가 다 마이너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가 지금 그 후보자들과 모든 이 통화한 내역을 자동 녹음한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또 녹취록을 푼다는 것도 이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불신의 정치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항상 그 사람 대화를 녹음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신뢰거든요. 더군다나 뭐 기자들도 이 취재를 할 때 상대방한테 일단 고지를 하고 녹음을 한다든지 최소한 그런 예의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밑에서야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나중에 공개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가지면 그 이야기는 이제 못 하겠죠. 즉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아마 대선 후보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다들 아마 기피할 거예요. 직접적인 대화 자체가 내 통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이번에 이걸 공개함으로 해서 사실상의 당의 어떤 전반적인 추락, 당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비난 이걸 이제 자초해 버린 거예요. 본인이 어떤 큰 정치인이라보다는 사실상 이 당 대표와의 이 녹음 내역을 갖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뭐 본인의 인지도는 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왜 이렇게 그릇이 크지 못하지? 이제 이런 이제 비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 사태가 결국은 국민의힘 전체에게 굉장히 마이너스 줬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며칠 동안 지금 공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저는 상당히 아마 이런 연류가 될지 않겠는가. 당이 너무나 지금 국민들한테 좀 실망감, 특히 당원들한테 실망감을 줘버리니까. 그래, 뭐 최근에는 당에 전화해서 뭐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당한 분들이. 그만큼 부의 효과를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저는 유리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공방으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인지도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선 주자로서의 배포는 조금 잃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자, 김원민 기자. 네. 원희룡 전 지사 요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원희룡 지사, 원 전 지사가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당대표를 제안받았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원희룡 전 지사가 대구를 갔단 말이죠. 거기서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주변에서 의구심을 갖고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원희룡 후보, 윤석열 후보한테 줄 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갖고 있는 준비 상태가 그리고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기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윤석열 후보를 내 아래 법무부 장관에 쓰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윤 전 총장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윤석열 후보는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 잘 안 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좀 모욕적일 수 있는 얘기인 건데 윤 후보가 이 원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뭘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센 표현을 쓴 건데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이랑 모종의 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 미락설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군요. 자, 김 기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 며칠 윤석열 예비 후보 뭐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전해진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사실 이 여름 휴가 겸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 자가 격리가 끝난 다음에 이 일상으로 복귀를 한 게 지난 11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로 해서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이 열흘 중에 무려 6일이나 공개 일정이 없었습니다. 이 통상 대선 주자들 1분 1초가 아까워서 이게 어떻게든 전국 각 지역을 지금 돌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지난 광복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12주기 일정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소화를 해야만 하는 일정 외에는 전혀 이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금쪽 같은 시간에 대체 뭐 하나 싶은데 이 윤석열 캠프의 관계자가 설명을 하기로는 공개 일정이 없다 뿐이지 그 외에 이 젊은 층이랑 소통을 하고 이 중도층의 외연을 넓히는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정 기자.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원희룡 전 지사하고 이 녹취록 공방했을 때 그 당사자가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였는데 아무 언급도 없이 침묵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원민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열흘 중에 6일이 이제 일정이 없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침묵에 대해서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그리 좀 나쁜 평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예비 후보 물론 뭐 비전 발표의 준비 때문에 일부러 공개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가장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이번 논란에서 최대 수혜자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수혜자다? 네, 기존의 정권의 압박에 맞섰던 이미지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당내 압박까지 이겨냈다라는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방송인 김어준 씨의 경우에는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좀 껄끄러웠는데 원희룡 후보가 대리전을 치웠다.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가만히 있어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결국에는 이전에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던 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원희룡 전 지사와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그 내용은 또 쏙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 갈등 양상이 완전히 변화해서 이전의 갈등이 잊히기 위해서 이 시간을 벌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본인이 언급되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줄이고 마치 자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혹시 이걸 전략으로 본다면 이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전략적 침묵인데 상당히 이번엔 제대로 먹혔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면에서 최대 승자는 윤석열, 그다음이 원희룡, 패자는 이준석.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까 김어준 씨가 말했듯이 최근 제기된 그 경선 중립성 논란을 윤석열 후보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손 안 대고 코를 푸른 격이라는 말이 저는 딱 들어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초에 이제 국민의힘 내용이 원래는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주자 간의 공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가 빠지고 원희룡 그리고 이준석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공정한 경선 관리에 대한 불만과 문제 제기를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슬그머니 빠지고 원희룡 후보가 대리전을 펼친 양상이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다른 일정을 한다든가 메시지를 막 계속 냈다면은 오히려 지금 당 경선의 공정성 문제에 지금 집중된 여론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조용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지금 이쪽에 집중해줘야 이준석 당대표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공정한 경선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날 텐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다른 일정을 하면서 다른 메시지를 낸다면은 오히려 그 여론의 주목도가 경선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그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윤 후보가 그동안 잦은 실수 아까 말했지만 논란으로 피로감이 커졌었는데 그런 지지층의 피로감을 좀 씻어줄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략적 휴지기를 갖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 그 마지막으로 당장 이제 18일 날 토론회 취소됐지만 25일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정책 발표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경선이 이달 말에 본격 시작되면 또 토론회가 더더욱 많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좀 솔직히 덜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 모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후보한테는 굉장히 전략적인 침묵이었고 전략적인 자맹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국민의힘 며칠간 떠들썩했던 이 녹취록 공방은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아직 불씨 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선관위원장 임명 문제가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선관위원장 임명 문제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또 덩달아서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 아무래도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바로 이 발언 때문일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젊어졌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 그 어떤 등장 자체가 이제 상징하는 그런 측면이고 젊어졌고 또 앞으로도 더 젊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당에 어른이 없구나. 예. 조정할 분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최고회의에서
너무 많이 느껴서 이제는 아예 뭐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예. 호통을 좀 듣더라도 당의 어른이 필요하겠구나라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언급했거든요. 이 발언 때문에 이 조기 등판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물론 등판 여부와 시기를 두고서는 이 당내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는 김 전 위원장의 도움을 11월쯤 구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데려오는 건 조금 앞서 나간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뭐 물론 이러한 당내 엇갈린 시각들에는 민주당의 비판을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벌써부터 이 민주당 내에서는 김종인 등판설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불러오면 이건 과거로 돌아가자, 미래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공격도 하고 있어서요. 이 실제로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은미 기자. 네. 선관위원장 임명권을 쥐고 있는 이준석 대표 생각은 어때요? 네, 이준석 대표 일단 공개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랑 어떤 뭐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이 오늘부로 경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이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내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관위원장직도 맞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유 이 오해랑 억측으로 공정성,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앞으로 이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없는 이 다른 선관위원장으로 누가 올지도 좀 관심입니다. 자,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등판론에 대해서 상당히 굳고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비전 발표회도 있고요. 그리고 26일에 선관위원 또 출범식도 있습니다. 다음 한 주 또 국민의힘에 많은 시선이 또 쏠릴 것 같습니다.